네,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 전날이죠. 옵션 만기일 전날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엊그제와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던 차분한 장세였고, 오늘 혹은 내일 옵션 만기일 전날 혹은 당일에 어떤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오늘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제 관점에서는 어땠어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 이런 상황이었죠. 요거는 어제 우리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마감 때. 어제 옵션 기준으로서는 이 포인트 자체가 2080에 혹은 2100포인트까지 혹은 뭐 1980이나 2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양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쪽에 외국인들이 베팅을 좀 많이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는 오늘 당연히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에 일단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거는 OX 문제였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 어제 전일 코스닥 종가 2020포인트대에서 오늘 2060포인트대까지 40포인트가량 올라왔어요. 그래서 2080까지 사실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 3일이면 충분하다, 올라오는 폭이.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장세를 이루면서 코스피가 2%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옵션 포지션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은 어제 위치했던 2080이냐 봤더니 오늘 오후 들어서 포지션을 갑자기 외국인들이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당일에 이제 옵션 만기니까 이게 변동성이 이제 변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당일에 2080포인트 위쪽에 있는 라인을 청산을 빨리 하고 밑에다가 2060포인트 쪽에 좀 집중을 좀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60 이하로 2040포인트 2040포인트대로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개인들을 제일 잘 떨궈낼 수 있는 자리가 또 2040이라는 2040 쪽에 또 베팅이 좀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내일 또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반드시 2080까지 또 끌고 올라가는 것은 또 아닐 가능성이 또 높아졌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오전까지만 해도 2080까지 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들었지만, 오후장에서 급격하게 태세 전환을 만들면서 내일장은 물론 올릴 수도 있겠고, 내일 또 거기에 강한 베팅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누적 베팅은 여기 제일 많아요. 2090포인트 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릴 수 있는 의미는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은 조금 당연히 지금보다 좀 부담이 덜하는 선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니까 조금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쪽에 2040포인트나 아예 달려서 2080포인트 이상 2080포인트 90포인트 때까지 올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이제 반반으로 지금 확률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내일 오늘처럼 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또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040포인트도 외국인이 승리하는 포지션이고 2080포인트 이상도 외국인이 승리하는 포지션으로 지금 잡고 있다. 어쨌든 지금 전후에요. 지금으로부터 20포인트를 올라가거나 20포인트 내려가거나 해요. 요거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으로부터 20포인트 정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내일 보시면 거기에 어떤 이제 코스피 환산 지수니까 삼성전자나 오늘 크게 움직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큰 반도체 장세가 펼쳐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삼성전자 4%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7%대 올라가면서 각종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던 반도체들,
반도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어떤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많이 올라왔나요? 자, 하나머티리얼즈 저 밑에 떨어진 상황에서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죠. 저점을 잡고 돌아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마콘덴서 이런 것도 한참 내려간 위치에서 물량이 들어왔죠. 실리콘웍스 오늘 한참 내려간 위치에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아모텍 한참 동안 떨어진 위치에서 물량이 들어와서 방향을 돌렸어요. TCK 반도체줄 등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저 밑에 내려간 위치에서 1, 2년 내려가고 2, 3년 내려간 종목들이 돌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강하게 보였습니다. 원익QNC 그동안 가만히 있던, 그동안 정말 물량 얘가 대체 살아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을 텐데 오늘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 움직였던 겁니다. 미래컴퍼니, 의료용 반도체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도 바닥에서 돌아 올리고 있고요. 뭐 인크로스, 동진 세미캠, 오성 첨단 소재, SK 머티리얼즈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STI 그쵸? 계속 지금 그냥 올라간 종목들을 쭉 보시면 대부분 반도체 종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스나, 원익 IPS 뭐 너무나 많았어요. 유진테크 중형주급 이상에서도 그쵸? 그냥 쭉 돌려만 보시면 반도체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금방 찾아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는 어제까지 큰 움직임이 없었던, 바닥에서 갑자기 오늘 살아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것. 즉 이거를 오늘 따라잡든 전일에, 오늘 따라잡으면 따라잡았지 전일에 들고 있기가, 전일에 매수했기가 어려운 그런 패턴으로 오늘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신문에 어땠나요? 대문짝만하게 저는 한국경제신문을 보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신문이 이제 배달되잖아요. 저는 종이신문을 봐요. 종이신문 아침에 이제 문 앞에 배달되는 걸 딱 봤는데 대문짝만하게 어때요? 이렇게 경제 대들보인 반도체가 흔들린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39% 급감 하면서 아침에 언론 뉴스를 접한 개인들은 어때요? 아, 삼성전자 내가 보유 중인데, SK하이닉스 보유 중인데 큰일 났네,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장을 봤겠죠. 그런데 마침 팔려고 하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냥 땡겨줘. 삼성전자 끌고 올라와. 4% 올라가고 SK하이닉스 7% 올라와.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개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그게 대부분 다 손실이겠죠. 그동안 내려간 폭이 있으니까. 반도체주는 그동안 내려간 폭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옵션 영향도 있는 거죠. 지수를 끌어올려야만 했으니까. 그러면서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5천억대를 매도를 하고, 그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이 매도가 됐고, 종가에도 더 매도하고, 종가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1200억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종가에 지금 기관들하고 물량 교환했는데 외국인이 더 샀죠. 종가에 강한 물량이 뭔가 들어왔어요. 여기 파란선 보시면 외국인들이 급등했고, 막판에 옵션 만기를 전날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들을 더 땡기면서 외국인들이 두 종목에서만 1200억 가까이 매수하고 나머지 합쳐가지고 외국인들이 2000억가량 종가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특징적인 거고요. 언론이 이렇게 만드는 프레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어두운 전망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앞으로 어두운 전망을 계속 내보냅니다. 꺾였다. 자꾸 경기가 꺾였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치에 자꾸만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만큼 내려왔어요. 이미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될 정도로 먼저 주가는 움직여서 내려왔습니다. 반도체주 27개월 수출, 27개월 만에 수출 꺾였다. 이미 27개월 동안 반도체 평균적으로 내려왔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일단은 저는 소수 의견에 힘을 조금 싣고 있는 입장입니다.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왔어요. 맞는 말입니다. 10년 내내 2009년부터 미국 증시가 쭉 끌고 올라왔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올라왔죠. 10년간. 자, 지금 와서 10월 달에부터 12월까지 강한 하락이 나왔다고 그냥 이제 와서 그 더 높은 시장을 전망하던 사람들조차
10년간의 상승을 멈추고 이제 앞으로 대세 하락장으로 펼쳐질 것이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나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었나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 증시 지금 아직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2년 평균선, 3년 평균선, 3년 평균선을 지지를 하면서 꺾이지 않았고 충분히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데 신고가를 또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신고가를 이어가서 또 올라가면 골디락스 장세가 또 펼쳐질 것이다. 골디락스 장세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폭락과 폭등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은 천천히 움직여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장세를 말합니다. 약간 이제 하루에도 0.1%씩 움직이고 지금은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어땠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뭐 4% 폭락, 뭐 다음날 뭐 3% 폭락 이렇게 됐잖아요. 뭐 올라가면 뭐 4% 급등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요. 근데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지면은 다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다시 신고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미국 증시 0.1% 상승, 또 자고 일어났더니 0.2% 상승, 자고 일어났더니 0.3% 상승, 또 그 다음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0.1%, 그 다음 보합 0%, 그 다음 0.1% 상승, 요런 장세가 펼쳐지면서 그 다음 또 0.4% 상승, 마이너스 0.2% 요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러면서 좋아지는 장세가 또 펼쳐질 수가 있어요. 한동안 작년 1년 전이죠. 작년도에 여기 코스닥 굉장히 급락했을 때 1, 2월에 급락하고 뭐 이때 무너질 때도 또 얘기 똑같이 했어요. 10년 동안 미국 증시 올라온 거 이제 끝났다. 2016년에도 그랬습니다. 끝났다. 상승 끝났다. 이제 하락 장세를 대비해야 한다. 이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한 겁니다. 지금 물론 더 거칠었던 것 뿐이에요. 폭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위적인 힘이 또 작용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어쨌든 인위적인 작용, 그리고 경기가 꺾였다, 경기 뭐 성장률 낮아졌다, 성장률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조절할 수 있어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힘이 좀 가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주가의 흐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약간 그렇게 조금 과하게 하락했지만 아직은 좀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를 설명을 드렸던 게 있었고, 그렇게 뭐 바로 안 될지언정 최소한 그게 뭐 반드시 이거 소수 의견이에요. 90% 9대1 정도 10% 이내의 소수 의견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안심, 적어도 공포감에 매매할 거 못하고 보유할 거 못 보유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떨어진 폭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회복이 되겠는데 그거를 의심하고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흔들어도, 조금만 가격이 갑자기 막 투매 나오고 흔들어도, 거래도 없는데 흔들어도 마음이 흔들려서 이거 그냥 던져버리고, 이런 것들, 이런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제 가격 찾아 올라올 테니까. 공포감이 많이 줄어드셨을 거예요. 지금 공포지수 급락하고 있죠. 공포지수 제가 지금 최근에 자주 체크해드리죠. 공포지수 지금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오늘도 4%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공포지수가 급락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변동성 지수잖아요. 변동폭이 많이 컸는데도 내려가요.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공포지수라는 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세요. 공포감이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10월장이나 12월 때보다 공포감이 올라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공포감 낮아지고 계시죠? 공포감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좀 천천히 무뎌지고 있죠. 계속. 그게 바로 요 지수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10월달, 10월 말, 11월 초까지 해서 공포지수 극대화되고 내려오고 나서 12월에 조금 차분해지려고 했다가 내려가니까 급등했다가 다시 공포감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순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포감이 낮은 상황에서는 종목들을 조금 더 한 템포 뒤늦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주가는 바닥에서 만들다가 다시 어느 정도 다 되돌림 파동도 있고 기대가치만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트럼프의 변수가 뭐 또다시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또 펼치지만 않으면 성격상 본인의 임기 때 10년간 잘 나간 미국 증시를 망가뜨리는 5점, 역사의 5점을 남기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임기 내에는 그냥 이런 정도의 그냥 거친 파동이 그냥 좀 거칠 수 있어요. 워낙 정치 스타일이 거칠기 때문에 거친 게 나올 수 있어요. 미국 뭐 트윗 정치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 때는 최대한 증시를 망가뜨리려고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것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되는 건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망가뜨려 놨다가 다시 되돌리는 게 더 큰 파동을 만들 수 있어요. 급락시켜 놨다가 급등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불량스러운 물량들 다 청산하고, 종목들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급락 만들어 놓고 안정화가 더 빠르게 되고 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많습니다. 망가뜨려 놓고 불량스러운 물량 다 처리하고 갈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강성주주만 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미 심약한 개인들 주식 못하고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매매 못하고 이미 12월에 다 손절하고 지금 멀뚱멀뚱 보고 있고, 나중에 주가 800포인트 700포인트 이렇게 750 800 올라갈 때 또 접근할 겁니다. 지금은 강성주주만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강성주주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공포지수도 받고 수급도 받네요. 수급. 자, 이제 내일은 뭐 어떻게 될까? 대북주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2차 북미 때문에 주도주가 탄생할 거예요.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우원개발, 오늘 같은 경우는 서정기전이 주도주로 만들어졌고, 내일은 또 차분하게 있던 게 갑자기 튀고 달릴지 모릅니다.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몰라요. 대북주들은 지금 2차 북미를 앞두고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겁니다. 가만히 있던 것들이 튀고 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주들은 뭐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반도체 장세가 만들어졌는데 내일은 그러면 어떨 수 있을까요? 바이오 장세도 무시 못합니다. 시장은 어쨌든 코스닥이 끌고 가려면, 코스닥을 이끌려면 바이오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땠어요? 오늘 반도체 장세가 펼쳐질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밑꼬리를 쭉 달고, 신라젠 밑꼬리 쭉 달고 왔습니다. 아침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신라젠 오늘 어때요? 밑꼬리 달고 볼린저 밴드까지 내려와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때요? 밑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아이고, 소프트센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밑꼬리 달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안 돼? 잠깐만요. 밑꼬리 달고 양봉 전환돼서 올라왔어요. 그쵸? 이게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바이오들을 묶어놓고 시장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시총 가장 큰 것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나머지 절반으로 움직여서 나머지 반도체들 가만히 있던 것들이 힘을 합쳐서 움직였더니 시장이 끌고 올랐습니다. 바닥주들이 움직였더니. 그럼 내일은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도해서 올라가 양봉 전환이 된다면 내일은 바이오 힘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순환입니다. 내일 반드시 안 되더라도 순환한다는 겁니다. 섹터가 또다시 게임주가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수소차주 또 지금 쉬고 있는데 수소차주 또 움직일 수 있고, 순환합니다. 엔터주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화장품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CES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CES도 지금 계속 화랑이 갑자기 종목들 반도체, CES는 대부분 반도체랑 관련이 있죠. 오늘 대부분 대형주에서 CES 연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일은 또 중소형 뭐 인공지능 쪽이나 5G 쪽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순환한다는 거, 순환할 때 잘못 이동하면 다 꼬여버립니다. 순환하는데 올라가는 쪽에 자꾸 붙고, 내일 순환나 내일 올라갈 것에 팔고 옮기고 다 꼬여버립니다. 심리 다 망가져요. 지금은 차분히 한치 앞을 좀 바라보고 두수 앞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겁니다. 자, 현재 나스닥 지수 선물은 0.3% 상승 중이고, 내일장도 크게 우려감까지는 없을 건데, 뭐 충분히 미국 증시는 저항대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내일 판단할 문제고.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장세 또 유의하시면서 내일장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